장대 같은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킨 밤. 40대 여성 민서는 낡은 스쿠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헬멧 안쪽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 덜덜 떨리는 핸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전조등.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민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배달 가방 속에는 마지막 주문. 치킨 한 마리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달만 끝내면 오늘 하루가 끝납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오늘은 그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엄마의 수술비 납부 마감일이었거든요. 70대의 노모,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진 어머니, 수술을 받지 못하면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마. 스쿠터의 브레이크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미 수리할 돈도 없어서 3개월째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대. 고졸학력.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에게 밤 배달은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코너만 돌면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검은색 벤츠 세단 뒷좌석. 72세의 백만장자 강일성 회장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정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35년 전 오늘, 딸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그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운전석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전 딸은 바로 이 병원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 단 5분. 보모가 한눈판 5분 사이에 지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 탐정 고용, 거액의 현상금,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성의 머리카락은 그 일로 일주일 만에 하얗게 샜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재산은 쌓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어. 다 소용없어. 딸만 있었다면, 딸만 돌아왔다면, 매년 이맘때면 일성은 이렇게 병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일성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앞이. 비서의 비명. 동시에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노란 헬멧. 민서는 마지막 코너를 돌다가 시야에 들어온 거대한 검은색 세단. 안 돼.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달아빠진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민서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진 시간. 떨어지는 빗방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쿵. 으악. 민서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치킨. 내 치킨. 민서는 고통 속에서도 도로 위에 흩어진 치킨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마지막 배달. 안 돼. 안 돼. 무릎으로 기어가며 치킨을 주우려 했습니다. 이걸 배달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세단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런 미친. 어디서 갑자기. 경호원이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차를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하지만 일성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가져왔지만 일성은 비를 맞으며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도로에 쓰러진 채 헬멧을 벗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턱끈이 꽉 조여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침내 헬멧이 벗겨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일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빗소리도, 경호원의 고함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얼굴만 보였습니다. 일자로 뻗은 눈썹, 오똑한 콧날, 작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지은이. 일성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5년 전, 5살이던 딸의 얼굴. 그 얼굴이 40대가 된 모습으로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안 될 수가. 일성은 비틀거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감정에 흔들린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성은 비서를 밀쳐내고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양복 바지가 젖은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가씨.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향해. 괜찮습니까? 일성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자신에게 말을 거는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서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왼쪽 눈 아래의 작은 점. 틀림없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죠. 일성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병원은 돈이. 그 말을 들은 일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5년 전 사라진 딸이. 만약 이 여성이 정말 그렇다면 3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까요? 병원비는 제가 냅니다. 그리고 일성은 민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도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스쿠터도요. 네. 아니, 그건 너무. 제발.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민서는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과 비서가 민서를 부축해 세단에 태웠습니다. 일성도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내내 일성은 민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5년 만에. 혹시 정말로 지은이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병원 응급실. 일성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치료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양복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죠. 비서가 말했지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사진. 35년 전 딸의 사진. 일성은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눈 아래의 작은 점. 틀림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지은이라면 3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일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점은 똑같았어. 바로 그때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왔습니다. 오른팔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이에요. 2-3일 후에 다시 오셔서 소독받으시면 됩니다. 민서는 간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표정으로 접수처를 바라봤습니다.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 하지만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민서는 황급히 일성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연락처만. 앉으세요. 일성은 복도의 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일성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얼굴 형태, 눈매, 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눈 아래의 점. 실례지만 일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민서입니다. 민서. 일성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일성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43입니다. 40대 초반. 계산이 맞았습니다. 35년 전 사라진 딸이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40살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은 계십니까? 일성의 질문에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한 분 계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이요? 네.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요? 일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일성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은 터라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예요. 일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살. 그 전 기억은 전혀? 네.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민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5년 전 병원 앞에서 저를 발견했대요. 혼자 울고 있었다고. 일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35년 전 병원 앞 5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때 어느 병원이었습니까? 여기요. 바로 이 병원이었대요. 일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병원 주차장. 일성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내 딸이 없어졌어. 보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눈을. 경찰. 당장 경찰을 불러.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CCTV에 아이가 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럴 리가. 일성은 직접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정문, 후문, 모든 출입구. 하지만 지은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아이가 병원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성은 눈을 떴습니다.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발견했을 때 뭔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없었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대요. 그냥 옷만 입고 있었다고. 옷은 어떤? 분홍색 원피스였대요. 그리고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작은 인형 하나가 있었대요. 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형이요? 어떤 인형? 토끼 인형이요. 아주 작은 키링 정도 크기. 쿵. 일성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인형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라면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요? 하지만 늦은 시간인데. 제발입니다. 일성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그 인형을 보여주십시오. 민서는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께 전화 드려볼게요. 민서가 전화를 거는 동안 일성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깊숙이 숨겨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딸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5살 소녀. 그리고 그 손에 작은 분홍색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금 병원인데. 민서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엄마, 그 토끼 인형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일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습니다. 네,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응급한 일이. 민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30분 후에 오신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 인생. 비즈니스로 단련된 강철 같은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일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것을. 30분. 일성에게는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앉아서 기다리시죠. 비서가 권했지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일성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거라도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일성은 커피를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35년 동안 저를 찾지 못하신 거죠? 찾았습니다. 일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일성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종신고서, 수배 전단, 탐정보고서, 수백 장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민서는 서류들을 넘기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동안의 집요한 추적, 거액의 현상금, 전국의 모든 고아원 수색. 하지만 당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입구에서 노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70대의 노인. 민서의 엄마였습니다. 엄마. 민서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엄마. 괜찮아요. 민서 엄마는 딸의 붕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엄마,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민서는 엄마를 일성에게 데려갔습니다. 엄마, 이분이 회장님이세요. 민서 엄마는 일성을 보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딸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일성은 민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네. 민서 엄마는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가져오신 게 있습니까? 일성의 떨리는 목소리. 아, 네. 민서가 그러더라고요. 인형을. 민서 엄마는 가방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서 작은 인형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 35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일성은 인형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일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성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등을 만졌습니다. 있어. 작은 지퍼. 인형 등에 숨겨진 아주 작은 지퍼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뭔가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일성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비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지은 2024년 3월 15일생 아빠 강일성 엄마 최수진 연락처 2-XXX-XXXX 민서 엄마가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35년 동안 인형 속에 있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일성은 종이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그리고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내 딸입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엄마. 민서는 자신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민서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의심했었어. 내가 워낙 말을 안 해서, 기억을 못해서, 혹시 유괴당한 아이가 아닐까? 하지만 왜 말 안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너를 빼앗길까봐. 민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그날, 나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 1989년 5월 12일, 병원 뒤편.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던 민서 엄마는 후문 근처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가까이 가보니 쓰레기통 옆에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애야, 넌 누구니? 엄마는? 엄마. 아빠. 아이는 엄마 아빠만 반복할 뿐 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니? 같이 찾아보자.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 민서 엄마는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만요. 병원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 어디서 데려왔어요? 저기 후문 쪽에서 혼자 울고 있어서 큰일 날 뻔했네. 그 아이 오늘 실종 신고 들어온 재벌 집 딸이에요. 뭐라고요? 빨리 원무과에 데려가야 해요. 경비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민서 엄마의 옷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 무서워. 애야,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야. 기억 안 나. 무서워. 그때 민서 엄마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눈빛.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만.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 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 엄마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이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괴가 아니에요. 민서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보호라고요? 35년 동안 내 딸을 숨긴 게 보호라고요? 일성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35년을 빼앗아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서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기억을 못했어요. 계속 악몽을 꿨고 누군가를 무서워했어요. 악몽? 네. 매일 밤 병원을 무서워했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주사. 아프다고. 계속. 일성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그 아이에게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서 엄마는 고개를 들어 일성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딸이 왜 병원 뒤편에 혼자 있었을까요? 왜 앞쪽이 아니라 쓰레기통 옆에? 일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 병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후문 쪽을 수색하지 못했을까? 혹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35년 전 그날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일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DNA 검사부터 합시다. 확실하게.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만의 진실.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일성은 새벽부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딸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회장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결과 발표한답니다. 일성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시간 남았습니다. 민서 씨에게도 연락했나? 네, 회장님. 함께 오신답니다. 일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그날도 이렇게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상담실. 일성, 민서 엄마. 그리고 유전자 검사 전문의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도 숨을 죽였습니다. 강일성 씨와 이민서 씨의 DNA 검사 결과.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쿵. 일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추가로 미토콘드리아 DNA도 검사했는데 강일성 씨의 모친. 제 아내와도 일치한다는 겁니까? 네. 99.9% 일치합니다. 일성은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민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아버지가 있었다니. 아빠. 민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은아. 일성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3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서 엄마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성은 비서실을 총동원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의 CCTV. 모든 기록을 찾아내. 회장님, 35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을 겁니다. 그래도 찾아. 병원 보관 창고든 어디든 뒤져. 비서실은 움직였습니다. 병원 측도 협조했습니다. 지하 창고. 수십 년간 방치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여기 1989년 5월 자료 있습니다. 비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VHS 테이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다 복원해야 합니까? 당연하지. 하나도 빠짐없이.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35년 동안 놓친 진실을 이제라도 찾아야 해. 이틀 후, 전문 복원업체가 테이프를 복원했습니다. 일성의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35년 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오후 2시부터 재생합니다. 흑백 화면.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했습니다. 저게 제 차입니다. 일성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보모와 5살 지은이가 내렸습니다. 지은아.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딸의 움직이는 모습. 화면 속 지은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모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 보모가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 보모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도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7분.
간호사 한 명이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은 일성이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누구죠? 간호사는 지은이에게 뭔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도 CCTV. 간호사는 지은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하 1층. 간호사는 지은이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복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뭐죠? 잠시만요. 비서가 35년 전 병원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저기는 구 검사실입니다. 당시 리모델링 중이라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왜? 화면에서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혼자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일성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오후 3시. 병원 후문 CCTV. 그 간호사가 후문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 간호사가 범인입니다. 얼굴을 확대해. 기술팀이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표. 이름표를 확대해봐. 가슴에 이름표가 확대됐습니다. 박현숙. 박현숙. 일성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박현숙을 당장 찾아. 비서실이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회장님 박현숙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그게. 비서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뭐? 간암으로. 해외에서 사망했습니다. 일성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진실을 영원히 모른다는 거야? 아닙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현숙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망 후 병원에 기증됐는데. 읽어봐. 비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5월 12일. 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돈 때문이었다. 한 남자가 나에게 접근했다. 강일성 회장의 경쟁사 사람이었다. 아이를 납치하면 10억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빚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아이를 검사실에 데려간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아빠, 엄마. 나는 주사를 놓았다. 수면제였다. 아이는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도망쳤다. 돈을 받고 해외로 떠났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35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비서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일성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검사실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후문 쪽 쓰레기통 근처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면제를 맞고 잠든 지은이 검사실에서 깨어났고 무서워서 후문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 엄마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일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5살짜리가 혼자서.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아니, 지은 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이제 행복해야 해. 일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의 고통은 내가 짊어지겠어. 그날 밤 일성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현숙의 일기와 35년 전 지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자신이 납치당했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아니야.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행복해야 해. 바로 그때 노크 소리. 아빠 들어가도 돼요?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일성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거짓말. 민서는 책상 위에 일기를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성은 황급히 일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더 빨랐습니다. 박현숙의 일기. 민서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은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는 모든 내용을 읽었습니다. 민서는 일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납치, 돈, 수면제, 버려진 아이. 제가.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몽을 꿨구나. 어린 시절, 매일 밤 꿨던 악몽.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주사. 어두운 방. 그게 기억이었어.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일성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민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35년 동안 저를 찾으셨잖아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 35년 동안. 괜찮아요. 민서는 일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찾았잖아요. 지은아. 그리고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뭐? 엄마. 아니, 키워주신 그분과 정말 행복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어요. 35년 동안 정말 많이 사랑받았어요. 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다음 날, 민서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원룸. 민서 엄마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서 엄마는 딸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민서야. 아니, 지은아. 엄마는 엄마예요. 민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든 엄마는 제 엄마예요. 하지만 나는 35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고플 때 밥 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밤낮으로 일하시고. 민서야. 그게 진짜 엄마예요. 민서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낳아준 엄마는 하늘에 계시지만 키워주신 엄마는 여기 계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짐은 왜 싸세요? 응? 나는 이제. 어디 가시게요? 너한테 이제 진짜 아빠가 생겼잖아. 나는 이제. 엄마도 같이 가야죠. 뭐?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래요. 민서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이를 숨겼는데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사라졌을 거예요. 민서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박현숙이 버린 저를 엄마가 구해주신 거예요. 민서야. 그러니까 짐 푸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진짜 집으로. 일주일 후 강일성 회장의 저택. 저녁 식사 시간. 큰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성, 민서, 그리고 민서 엄마. 이모님, 이거 드세요. 일성이 민서 엄마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죠. 일성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을 35년 동안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어머님이시죠. 민서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일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을 어머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일성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 지분 양도 서류다. 네. 이제 내 전 재산의 절반이 내 거야. 아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천천히 회사도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찾고. 아빠. 그리고 지은아. 일성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35년 동안 못 해본 거 다 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봄날. 새로운 병원 개원식. 지은 기념 어린이 병원. 민서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35년 전 저는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민서는 객석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길 잃은 아이들을, 아픈 아이들을 제가 구하겠다고. 더 큰 박수. 이 병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아이를 치료할 겁니다. 민서는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짝짝짝. 환호와 박수. 일성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민서 엄마도 함께 박수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빠. 민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지은아. 일성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저도요. 민서 엄마도 함께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시간. 고통과 슬픔.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현숙은 2년 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병원에 기증되어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민서지은은 의대에 진학해 3년 만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은 기념 어린이 병원 원장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강일성 회장은 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서 엄마는 지금도 두 사람과 함께 살며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비 오는 밤에 작은 사고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